가야산 해인총림의 어둠이 드리우고 스님들은 공양간으로 모여들었다. 안으로 들어서니 진풍경이 펼쳐졌다. 1년에 한 번 동지 무렵에 볼 수 있는 새알심 울려. 일심으로 빚기 때문일까? 만드는 손은 여럿인데 새알심의 모양과 크기가 정도를 걷듯 일정하고 반듯하다. 동지는 새해의 온기가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날을 의미해 아새 또는 작은 설이라 부른다. 팥죽의 새알심도 죽음에서 소생하는 태양을 상징한다. 내일이 동지이기 때문에 절에서는 이제 큰 울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울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중 스님들이 모두 이제 나오는데 선원, 강원, 유론 스님들께서 이제 모두 나오셔서 그리고 사중 식구들까지 다 나와서 동지이기 때문에 이제 이 옹심이 울력을 하고 이 울력했는 걸로 내일 팥죽을 만들어서 각 이제 법당에 이제 부처님 앞에 하고 다 이제 일일이 한 군데씩 다 올리게 됩니다. 새벽 3시. 작은 설, 새로운 시작. 초발심을 떠올리기 좋은 밤이다. 해인강원의 하루를 알리는 도량석이 관음전으로 깊이 파고든다. 관음전은 대중에게는 개방되지 않는 학인 스님들의 수행 공간이다. 새벽 예불전.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청아하고 경건하다. 도량석은 천지만물을 깨우고 중생을 미혹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관음전 종성이 울리고 법고가 시작된다. 세상 만물이 깨어나는 소리를 타고 선원, 유론 스님들 그리고 강원의 학인 스님 모두 대적광전으로 향한다. 새벽 예불을 올리기 위해서다. 법보종찰 가야산 해인사의 예불은 스님들의 기계와 신심이 살아 숨쉰다. 오늘도 시방세계 모든 중생이 삼계 고해를 벗어나 성불하기를 발언한다. 해인강원의 학인 스님들은 예불을 마치고 명부전, 응진전, 대비로전 등 각자 소임 맡은 정각에서 다시 한번 예불을 올린다. 초발심시 변정각.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해 첫마음을 내는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예불은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시간이다. 후원에서는 어제 저녁에 빚은 새알로 불보살에게 올린 팥죽 수기가 한창이다. 팥죽 올릴 정각과 도량 위치도 꼼꼼하게 확인한다. 세간의 동지 팥죽은 벽사와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는 시절 음식으로 동짓날에 팥죽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는 말이 있다. 불가에서의 붉은 팥죽은 지혜와 광명을 상징한다. 불보살에게 팥죽을 올리는 것은 참회하는 마음과 깨달음을 향해 정진할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십사 하는 발언이 담겼다. 부처님 전에 팥죽 공양을 올리며 지혜와 광명으로 참 나를 찾고 중생들에게 지혜의 빛이 되기를 서원한다. 그리고 지난 1년여의 치문반 시절을 참회하며 해인강원의 첫 발을 내딛었던 그때의 마음을 꺼내든다. 조금 마음 편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청정하고 그리고 제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곳을 찾다 보니까
어느새 여기 와 있게 되었습니다. 행자 생활을 하면서 어른 스님들, 삼방 유령 강원 스님들께서 이제 해인 강원에 와야 이제 스님 생활을 제대로 확실하게 배울 수 있고 또 위를 갖추는 방법을 배운다고 해서 이제 마승 비구의 위를 배우고 우발이 존자의 계범을 배우고자 또 왔고, 또 한 가지가 호기심 때문에 온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 정수당이 행자실인데 이제 뒤에 관음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강원 스님들 공부하고 생활하는 거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혹은 가끔 관음전에서 막 소리치는 소리도 들리고 뭐 크게 웃는 소리도 들리는데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것 때문에 온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이제 좀 알게 됐나요? 네, 너무 많이 알게 됐습니다. 강원은 삼국시대 사찰 내 강당을 짓고 경학을 강설한 데서 시작됐다. 우리나라 비구 강원 중 가장 규모가 큰 해인사 승가대학은 1955년 문어 큰 스님을 모시고 개강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교 인재 양성의 산실로 그 역할을 다해왔다. 해인 강원에 입학한 예비 스님들은 학사인 관음정과 마주한 궁현당에서 4년 동안 전통 수비를 익히고 불법을 배우며 수행의 업, 학업을 닦는다. 조고각하, 가지런히 놓여진 털신처럼 자신의 발밑을 살피라는 뜻이다. 강원 정각기둥 마다마다에 붙여놓았다. 저희 승가대학의 기본적인 교육의 이념은 수행 정신을 이제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행은 그냥 이론뿐만 아니라 이론에 바탕한 그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불교를 믿게 하고 불교를 알게 하고 불교를 이해하게 하고 불교를 실천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불교를 남에게 전해줄 수 있는 수행자를 길러내는 곳입니다. 새벽 2시 30분의 기상에 예불 하고 아침 공양과 도량 청소를 마치고 나면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된다. 공양하고 강의 듣고 일상 안에서 상강예가 시작되는 시간 오전 7시. 상강예는 교재 공부에 들어가기 전 도량교주를 선창하는 의식이다. 운곡에 넣어 시방 3세 부처님을 창불하며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을 다지고 개경계를 다 같이 합송한다. 상강예가 끝나면 1, 2학년 스님들은 관음전으로, 3, 4학년 스님들은 궁현당으로 향한다. 작은 설이라 부르는 동짓날. 새벽부터 하늘이 수상하더니 결국 매서운 기세로 눈을 쏟아낸다. 용맹정진의 기세로 쏟아낸 눈은 세상의 온갖 더러움을 감추려는 듯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든다. 탐진치가 사라진 세상도 이처럼 순백의 세상이지 않을까. 해인강원 치문반 수업은 18대 강주인 해월 스님이 담당하고 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불교의 근본 교리. 그 12연기 연기의 설명이 하나 있단 말이죠. 학인 스님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밖에 내리는 세찬 눈보다 더 매섭다. 존재를 설명을 하는데 가는 것은 설명을 안 하지만은 육도로서는 존재를 설명하기 강원 생활 4년 중 치문반의 1년은 좌충우돌, 시행착오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내 자신이 좀 이제 많이 게을러졌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됐을 때, 그때가 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제 공부의 한계를 느끼고요.
출가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했는데 내가 지금 이게 여기 와서 뭐 하는 짓인가 그러면서 앉아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자기 전이나 아니면은 일어나가지고 이제 많이들 이제 큰 스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일어나가지고 자기 머리를 한번 만져보라고 내 머리가 지금 어떤가 빡빡 깎은 중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이제 큰 스님들 말씀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동심으로 돌아가 눈밭을 누비는 학인 스님들. 학인 스님들이 눈싸움 삼매경에 빠졌다. 행동은 다소 거치나 마음만은 청정무구해 보인다. 사바세계에서 버피 선열만큼 즐거운 일도 없다는데 도방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은 강원의 버피에 속하지 싶다. 눈싸움 덕에 오온이 행복해졌지만 진정한 즐거움은 불법을 배우고 깨치는 일임을 잘 알고 있다. 쏟아지는 눈이 좀처럼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학인 스님들은 울력에 돌입했다. 해인사 강원 생활은 군대보다 힘들다고들 말한다. 그만큼 생활이 엄격하다는 뜻이다. 이런 뭐 바루공양, 창불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수비들을 익히는 과정에서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역시 잠을 이기는 거였습니다. 이 수마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 수마를 이긴다는 게 지금도 역시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이제 제가 남은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넘어가야 될 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행자한테는 부처님한테 예경을 올리고 또 강의를 받고 대중과 공양하고 대중과 같이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기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귤이 엄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이미 흐트러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엄한 귤을 두는 것은 그 스님이 그 세속화되고 어떤 사회에 물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녹여내는 하나의 과정이죠. 모난 수레바퀴가 청정계율을 자양분 삼아 대승의 수레가 되는 곳, 바로 해인강원이다. 점심 공양 후 1학년 강원 스님들이 복영당에 집결했다. 해인사 강원에서 제일 필요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창불, 바루, 그리고 생활적인 면입니다. 1학년 스님들이 이 3가지를 해인사 강원 1년 동안 여러분들 아마 배워야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창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양, 정양, 해양, 해탈향, 해탈지견향. 다른 강원과 달리 해인사에서는 선창과 후창을 나눠서 창불한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선창을 시작하고 후창자들은 선창자들을 따라서 후창하면 된다.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가락을 뒷장부터 한 장씩 끼우고 제일 앞장 나머지 장을 잡고 활짝 펴셔서 어깨 높이에서 손을 일자로 만듭니다. 일자로 곧게 펴서 양팔을 눈높이에 맞춰서 쫙 벌리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예불 강경 강의 시간 등 해인 강원은 전통 강원의 방식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아까 저희가 이제 다들 착상하는 부분 있죠. 착상하는 부분까지는 천천히 합니다. 그 해인사 같은 경우에 다른 절하고 조금 이제 창불 자체가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연불이라고 얘기하죠. 연불이라고 하는 부분이 해인사 방식이 다른 사찰에 비해서 좀 더 전통적이고 좀 틀린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입생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을 처음에 이제 얘기해주고 수비를 시켜서 이제 큰 법당에서 새벽과 저녁에 예불 볼 때마다 이제 예불을 항상 해인사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처음에 이제 가르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은 지하 세계의 모든 생명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네, 알겠죠? 강원의 수비를 일깨워주는 선배 학인 스님들의 한마디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도반들과의 화합과 희생정신은 치문반 생활을 원만히 헤쳐나가는 힘의 원천이 된다. 치문반 스님들이 수업 가기 전 들른다는 곳. 대중공사라도 있는 것일까? 손에 쥔 장갑이 수상하다. 알고 보니 이곳은 고두 연습장. 강원이 있는 사찰은 학생들이 고두 소임을 맡는데 법고며 모고며 사물과 친해져야 고두 소임을 충실히 해낼 수 있다. 법고를 칠 때 왼손은 고든 채를 잡고 오른손은 20-30도 굽은 채를 잡는데 이는 강박과 약박을 조절하는 해인 강원만의 특징이라 한다. 법고는 불법의 진리가 중생의 마음을 울려 깨우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학인 스님들은 중생의 마음을 두드려 깨우기 위해 지키는 법칙이 있다고 한다. 마음 십자를 그려가면서 칠당해 갖고선 이제 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네 박자. 고두의 순수한 마음도 벚꽃 소리에 실려 사방으로 퍼진다. 그리고 고두 연습 후 스님들은 오후 수업을 듣기 위해 강의실로 향한다. 스비를 익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심. 세속에서의 습관이 강원의 스비를 익히는데 걸림돌이 됨을 알기에 포행으로 세속의 스비를 눈 속에 묻으려 한다. 강원이라고 경전 공부, 스비만 익히는 것은 아니다. 탑이 맨 수파나 미모리알이라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미모리알은 우리가 기념한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기념하는 탑입니까? 부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파고다 탑. 강원에서 영어를 배운다는 것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달라요. 다르게 보이는데요. 부도탑은 조금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그죠? 하지만 전법의 의무를 지닌 수행자들에게 영어가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방편이라 생각하면 영어 수업은 강원에 꼭 필요한 수업이 된다. 전통은 지키되 현실에 맞는 것을 수용하는 노력, 그 원력이 해인 강원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가 보다. 해인 강원 치문반 스님들은 오후 수업을 마치면 도서관에서 각자 개인 공부를 한다. 명안각은 1975년 이후 해인사 승가대학 부설 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도서관은 시설은 물론 소장하는 도서의 양과 질이 우수해 전국 강원 중 으뜸으로 꼽히고 있다. 고서가 있는 서가에서 만난 치문반 스님, 시간이 멈춘 듯 경전에 빠져 있다. 선생님, 도서관에는 자주 찾나요? 네, 가끔씩 와서 이렇게 고서들이나 저희 내전들하고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어떤 책을 많이 찾나요? 경전 중에서는 금강경이나 능음경을 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야기색견나 이염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이런 구절 정도. 전에 내려오는 속 깊은 뜻은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되지만 저희 교수사 스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가끔씩 전율을 느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에서의 생활은 한 공간에서 공동체로 살아가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많이 주어진다. 불시에 찾아오는 번뇌망상과 집착하는 마음이 고개를 내밀면 나름의 경책을 꺼내들어 참회한다. 부처님 계율인 것 같습니다.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생각을 했고 그 개가 저를 이렇게 보호하고 또 바르게 나가야 할 발을 가르쳐주는 것이라 생각해서 개라고 생각하고 출가했습니다.
저녁 예불 후 강경이 시작됐다. 치문반 스님들은 금강경을 강경하고 있다. 강경은 부처님과 하나 되는 오래된 수행법으로 경전이 몸에 흡수되도록 일심으로 읽어야 한다. 소리내지 않고 신심을 다해 마음으로도 경을 읽는다. 금강경의 가르침이 온전한 내 것이 되면 업장과 참회는 물론 무량공덕이 저절로 생겨난다고 한다. 강경이 끝나면 일사불란하게 자리를 정돈하고 용맹정진 체조를 위한 채비를 한다. 해인강원의 수비가 이거서일까? 학인 스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여법하고 단정하다. 해인강원의 용맹정진 체조는 장시간 가부좌를 트는 것이 생활화된 학인 스님들의 심신단련을 위한 일종의 선체조라고 할 수 있다. 체조에 왜 용맹정진을 붙였을까? 궁금하던 차에 스님들의 동작에서 그 이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용맹정진이란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돌을 닦는 모습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고사성어다. 자성성불의 뜻을 두고 출가한 예비스님들이 학업과 수행 모두 용맹정진해야 하니 체조 역시 용맹정진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해인강원의 하루는 소공사로 끝이 난다. 다시 하루가 시작됐다. 새벽 예불을 끝낸 학인 스님들은 가사장삼을 수하고 가부좌를 틀었다. 수행자들은 자성반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자성반조는 본래의 성품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참다운 자성반조의 공부는 다름 아닌 견성. 견성으로 가는 길에서의 참선은 훌륭한 도반이자 수행의 방편이다. 하한거 동한거 결제 중 7일간 용맹정진은 해인강원의 전통이다. 불철주야 참선하는 일이 쉽지 않기에 학인 스님들은 매일 조금씩 몸으로 익혀나간다. 참선으로 맑아진 기운, 흐트러지지 않게 단정히 앉아 부처님 법문의 의미를 눈과 마음에 새기며 강경을 한다. 학인 스님들이 새벽 학업에 매진하는 동안 후원에서는 공양 준비가 한창이다. 불가에서는 공양도 수행이라 한다. 특히 강원의 스비를 익혀야 하는 치문반 스님들에겐 더할 나위 없다. 강원 스님들은 매일 매 끼니마다 바루에 공양을 한다. 규칙에 맞게 정해진 행동으로 정도에 맞게 음식을 담아 여법하게 먹는 것이 바로 공양이다. 그런데 또 방에 들어오니까 웬 자기가 똑같이 닮은 사람이 가서 쓰고 있는 거야. 응? 2013년 새해를 맞아 해인강원 강주인 해월 스님과 치문반 학인 스님들이 함께 포행에 나섰다. 강주 스님은 학인 스님들에게 우리네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육군으로 만들어진 번뇌망상이니 허상이 아닌 진화를 찾아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발걸음은 어느덧 수미 정상탑에 닿았다. 원래 이제 우리 해인사가 이제
저거든요. 배가 이제 가는 형국을 갖고 있는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 수미탑은 이 배의 이제 그 깃대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 탑은 그 돌아가신 일타큰 스님께서 직접 시주를 하셔가지고 조성을 한 그런 탑이에요. 특별한 포행에서 치문반 스님들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본다. 어렸을 때 이민 가가지고 거의 30년 밖에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진짜 이렇게 힘든 과정, 힘든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 조금씩 내 자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그러니까는 자기 내 마음을 차츰 이제 알게 되게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 갈래 길 누가 말하나. 강원은 수행자다운 위의를 갖추고 익혀나가기 위해 총체적인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곳이다. 해인사 일주문 안에 조각된 부처의 소리. 부처상이 보이지 않는 반쪽은 우리에게 감춰진 불성이자 무한한 내적 성찰을 의미한다. 감춰진 불성을 찾기 위해 부단히 수행 정진하는 것. 그것이 해인강원 학승의 도리, 학업의 길이다. 여러 갈래 길 가다 못 갈 길 뒤돌아 바라볼